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 아파트 가격 언제 가장 많이 올랐나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 방송이고 항상 저의 모든 이야기는 소시민의 짧은 생각, 배우는 입장에서 그런 소시민의 생각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아파트를 구매하시거나 매도매수하는 데서는 단지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2012년도부터 지방 같은 경우는 부산은 또 틀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12년도부터 16년 지금 현재까지 18년, 19년까지 계속 아파트가 오르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 대구 아파트의 가장 가격이 높았던 시기는 1985년에서 90년 사이 노태우 정권 시절에 그때 한 2년 혹은 3년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4배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인이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했는데 5천만 원짜리가 2년 만에 2억이었다고 합니다. 2억.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부동산 쪽으로 전업을 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때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상상을 지금은 따지면 뭡니까? 한 6억짜리가 몇 배 됐습니까? 20억, 24억 됐다 이거죠.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이때가 대구 지방 부동산 다 그랬죠. 특히 대구 부동산이 가장 많이 올랐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 오른 건 오른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부동산 급등은 여러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개인은 근로 의욕이 상실되고,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지금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해가지고 전업 투자가로 이렇게 나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지금 같은 호황기에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고 팔고 차익 실현을 하지만, 침체기가 오거나 보합 상태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이 여러 채 있으면 전업 투자가로 이렇게 나서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업, 현업에 충실히 하면서 그렇게 일상을 헤쳐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분은 그 당시에 한 2년 만에 5천만 원이 2억 됐으니까, 80년대 후반에 제 기억으로는 대구 은행 다니는 사람 월급이 한 50만 원 정도 내외에 이랬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알았죠? 50만 원. 90년에 89년인가 그때 친구가 대구에 이사했는데 월급이 70만 원에서 80만 원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 거 봐서 그 당시에 5천만 원도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이게 2억이 됐으니까 평생 벌어도, 이 당시에는 뭔가 하면 평생 벌어도 1억 벌기, 1억 모으기 힘들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짜리가 2억 되는 건 엄청난 상승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아는 지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부동산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불경기 때는 부동산은 침체하지만 월급 노동자는 타격이 큽니다. 아주 크죠. 그래서 침체기를 대비해 가지고 부동산만 이렇게 너무 맹신하거나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월세 가격도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저는 아파트에 관심을 가진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뉴스나 투기꾼이 집값을 올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이 사람이 트리거, 방아쇠의 그런 역할은 일부 합니다만은, 투기꾼들이 집값을 전적으로 올린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매년 올리지 왜 올해 올리고 내년은 못 올리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다. 물론 이 사람의 일부 영향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은 여러 변수에 의해서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아파트 가격 최근에 많이 오르는 걸 보고, 야, 이런 게 있나 세상에 싶었는데,
문득 지인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80년대 후반 그때가 가장 많이 올랐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번 여담 삼아 이런 시기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역대 정권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과 아파트 가격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태우 시절, 그 다음에 노무현 시절,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요 시절인데, 이때는 뭡니까? 규제 일변도였죠, 규제. 자, 규제를 했습니다. 이때도 규제. 자, 특이하게 규제를 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학습 효과가 있었던 사람은, 노태우 때 이때 학습 효과가 있었던 사람은 노무현 때 어떤 이익을 취했겠지만 이때는 잘 몰랐죠, 사람들이. 그래서 노무현 때 어떤 학습 효과가 있었던 사람은 이번 정권의 노무현 대통령 때 학습 효과로 인해가지고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 적지 않았죠. 학습 효과가 무섭죠. 그런데 실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란 여기에 전국 서울 6대 광역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자,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86년이고 89년이니까 중간이 한 87년, 8년 일이 되겠네요. 자,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90년대까지 이게 뭡니까? 20에서 거의 60까지 올랐습니다. 3배 올랐죠.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뭔가 그 당시에 5천만 원짜리가 2억이 됐다. 이때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우리가 올랐지만 6대 광역시는 이렇게 올랐죠.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이 좀 많이 올랐고 서울이 지금 보니까 서울이 요 그래프는 서울이 이렇게 많이 올랐고 자 지방은 같은 경우에는 자 노태우 대통령 때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에는 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퍼센트로 나올 수치인데, 지금 흰색이 전국의 집값을 나타내고, 자, 이게 초록색, 파란색입니까? 이게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자, 전국은 43%, 서울은 42%,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전국은 19%, 그 다음에 서울은 33%, 노무현 정부 때는 전국이 24%, 서울은 42%입니다. 근데 이 퍼센트라는 게 평균을 말하죠. 평균. 자, 평균이 40%다 하면 이게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어떤 곳은 10%도 안 오르는 데도 있고 5% 오르는 데도 있고 뭐 11%, 2%, 심지어 뭐 떨어지긴 하겠습니까? 자, 이런 데가 있는 반면에 42%다 하면 100%, 150% 이렇게 인상된 데도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아파트를 한 채라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재산의 증식 속도가 엄청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김영삼 정부라든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규제를 완화했죠. 완화해가지고 그렇지만 이때도 전국은 13%, 이명박 때 대통령 때 서울은 1.9%, 박근혜 대통령은 8.6%, 서울은 7.5% 이런 인상을 가져왔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죠. 전국은 마이너스 2%입니다. 서울은 마이너스 2.8%다 이거죠. 이때는 왜 그랬습니까? 김영삼 정부의 끝나는 요 지점, 거의 끝나기 97년도 11월 달, 자, 이때 IMF가 왔죠. IMF. 저는 생생히 기억하는데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경제부총리가 데스크에서 외신 기자와 국내 기자를 앞에 두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이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실명제, 금융 실명제도 이때 했죠. 금융 실명제 제 기억으로는 93년도에 금융 실명제를 했을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어려가지고 그래도 기억은 납니다. 그때 좀 웃으신 분은 고소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 걸 기억나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 여파를 했는지 몰라도 김영삼 정부 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마이너스를 냈다. 자, 이런 거고. 이제 앞으로 해가지고 가격은 일단은 뭐, 어제도 발표했습니다만은, 어제입니까? 문재인 신년사에서, 대통령 신년사에서 부동산을 잡겠다 하는데, 지금 과거 역대 사례를 봐서는 이게 잡는 게 좀 쉽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규제를 가했던 이 시기에는 항상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뭡니까? 그때 퇴임한 시절에 제 기억으로는 가장 뼈아픈 정책이 뭡니까?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때 부동산을 잡지 못했는 게 가장 후회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잘 알 건데, 자, 앞으로는 임기가 이제 한 2년 반 남았습니까? 2년 반 남았는데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가지고, 자, 부동산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도 그것도 문제가 되고, 상승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안정을 취하는 게 가장 좋은데, 앞으로 어떠한 정책이 나오고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서 전국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신호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지방부동산 언제 가장 많이 올랐나, 이 다음을 삼아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상승 시기에 어떤 상승 흐름을 못 탔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20, 30대 분, 제가 볼 때 앞으로는 기회가 많고 자산을 지키거나 적어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조금 걱정되는,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제 조카들도 대부분 30대가 많은데 30대가 좀 무섭게 이렇게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가지고 좀 걱정은 됩니다. 조금 조심하는 시기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항상 부동산 매도 매수의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 열매도 여러분이 취해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